이슈 앤 토크 이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김천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나눌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여성위원회 출산성장지원분과 이주영 위원장님과 한길뉴스 박은진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주영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느 정도인지 먼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나라는 OECD 전체 회원국 중에서 저출산 문제가 가장 심각한 국가라고 합니다. 2016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17명으로 2015년 대비 0.07명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2018년 2분기 출산율이 정확하게는 0.97이며 작년 2017년 1.05에 이어 0%대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0%대라는 것은 단순히 수치상으로 말하자면 가임 여성이 평생 한 명을 낳지 않는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산모들의 평균 출산 연령 또한 32.4세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OECD 회원국 전체 합계 출산율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1.17, 미국 1.84, 일본 1.45, 영국 1.80, 프랑스 1.92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합계 출산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으며, 또한 OECD 전체 평균보다 한참 떨어진 합계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층 사이에 3포세대, 5포세대라는 신조어가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불안정한 경제적 위치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산모들의 출산 연령을 살펴보더라도 전체 산모 출산 연령의 73.8%가 30대 이상 40대 산모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 실업, 늦은 취업, 늦은 결혼 등의 연쇄작용으로 전체 출산율 저하 및 고령 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전체 도시의 산모 출산 평균 연령을 살펴보면 서울, 부산, 세종, 대구, 경기 순으로 주요 대도시들의 평균 산모 연령이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합계 출산율을 보이고 있지만 산모들의 평균 출산 연령 또한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세종시는 우리나라의 행정수도로 공무원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즉, 젊은 층들의 안정적인 직장 선호 현상이 공무원 준비 올인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늦은 결혼, 늦은 출산의 상관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으로 판단되며, 공무원이라는 안정적인 직장으로 인해 출산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매년 떨어지는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교육비 문제 역시 결국 경제력과 관련되어 있어서 사교육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를 따로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정부의 저출산 해법 중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은 젊은 층들의 취업률 향상과 직장의 안정성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간단히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박은진 기자님, 네. 김천도 저출산 문제 자유롭지 않을 것 같은데요.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각합니다. 네. 아주 심각합니다. 김천시 인구 상황을 보게 되면 현재 2018년도 3분기에 14만 3,947명이고요. 세대 수는 6만 3,409가구, 전년 대비 1,443명이 감소했습니다. 네. 그리고 노령 인구가 19.1%이면 전체 5분의 1이 노령 인구라는 것이죠. 경제 활동할 수 있는 인구가 그만큼 적다는 겁니다. 거기다 현재 학생 수 빼고 나면은 14세에서 64세까지 인구가 이제 14만 중에서 9만 명백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냐? 출생률이 사망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계속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자연 감소하는, 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자연적으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새로 신생하는 그 사망률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전년도에서 감소한 부분이 1,444명인데 올해는 한 2명밖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약 400명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외부에서 전입하고 있다 할지라도 출생률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 김천이라는 도시가 소멸을 향해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 내용 때문에 그러면 소멸 위험 지역으로 김천이 분류가 된 것인가요? 그렇죠. 네. 자, 정부나 정치권에서도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기획하거나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영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네, 21세기에 들어 한국 사회에 가장 두드러진 이슈는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특히 저출산 현상은 단순히 출산율 감소로 인한 미래 사회의 위험 요소로만 지적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면서 정부에서는 원인을 개인 문제, 가족 문제 또는 사회 현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국가 사회의 위기로 인식하고 중장기적 관점으로 해결책을 찾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저출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출산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제1차 저출산 기본계획의 출산 장려 정책은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와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가족 친화, 사회 문화 조성, 건전한 미래 세대 육성의 출산 정책 사업을 실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어 제2차 저출산 기본계획의 출산 정책은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와 결혼, 출산, 양육 부담 경감,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의 출산 정책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12년간 126조 원,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쏟아부은 자금입니다. 하지만 성과는 탐탁지 않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을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고 이러한 이유는 10년간 비슷비슷한 정책을 덧대기식으로 보완해왔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열린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들은 실패했다며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확산 속도를 정부의 정책이 따라잡지 못했다는 말로 실패를 인정했고 이제 남은 건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하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인구 절벽의 벼랑 끝에선 대한민국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에서는 저출산 문제는 이미 국가의 존립 기반 자체를 위협하는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출산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연간 출생아 수 40만 명이 이미 무너졌고 그렇기에 자유한국당은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생아 1인당 2천만 원의 출산 장려금과 향후 20년간 매월 33만 원씩 지원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등 가족정책 지출 예산을 통합 운영하고 연평균 18조 원 향후 20년간 모두 356조 원의 예산으로 획기적으로 대처해 가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공무원 17만 4천 명을 정원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 330조 원이면 미래 세대를 위한 예산으로 충분히 전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전가하는 투자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임을 인식하고 민주당도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는 한국당의 입장입니다. 현 정부는 지난 11월 16일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 논의를 위한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8개국 주한대사 초청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프랑스는 포괄적 가족정책, 중시, 노르웨이 육아휴직 남성 할당제, 강제 등을 예로 들었다고 합니다. 또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럽 국가들은 국가 주도로 강력한 출산율, 저출산 방지 정책을 시행하는 게 특징이었고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영국 주한대사들도 자국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각종 대책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선 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프랑스, 파비앙 페논 대사는 프랑스는 포괄적인 가족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은 물론 포용적이고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 문화를 오래전부터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면서 이러한 점이 높은 출산율의 비결이라고 말씀하셨으며 노르웨이의 안 그레이브스타 대사는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남성의 가사 활동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 육아휴직 남성 할당제, 근무시간 단축 등 어느 정도 강제성이 포함된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하셨습니다. 아시아 국가 역시 저출산 문제에 대한 고민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다토 로하니 람니 대사는 말레이시아의 출산율은 2014년 기준 2.0명으로 낮지는 않다라면서 출산율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확대, 어린이집 확충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고 스리랑카의 마니샤 구나세이카라 대사는 과거 출산 억제가 국가적 성취였지만 지금은 저출산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며 출산, 육아, 친화적이고 성차별 해소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미디어의 역할을 중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하셨습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필리핀의 경우는 2.98명의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라울 헤르난데즈 대사가 이와 관련 카톨릭 교회, 대가족 문화, 가사 도우미의 역할 등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꼽았습니다. 나경원 위원장은 이날 우리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국가 비상 상태로 부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국회와 정부가 힘을 합쳐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고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 일, 가정, 양립, 실현을 위한 제도 마련,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사회문화 조성 등 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남성의 가사 분담률과 여성 취업률이 낮은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직장 및 사회문화가 가족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쪽으로 변화하는 것이 저출산 극복에 대한 해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양한 다시 지역으로 내용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기자님. 네. 제1병원의 산후지원센터가 문을 닫는다는 내용 때문에 지역에 기반을 둔 맘카페 몇 곳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젊은 주부들이나 엄마들 또 임산부들한테는 아주 심각한 문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나라가 핵가족화된 이후로 전통적인 어떤 산후조리 방식이면 시어머니라든가 친정엄 어머니께서 산후조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다 옛날 같은 경우는 집에서 아이를 낳아도 큰 문제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세대 어머니들이 각자 자기 일들이 있거나 직장에 가시기 때문에 며느리라든가 딸들에 대한 산후조리를 해줄 수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으로서 산후조리원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거기서 젊은 산모들은 자기 몸을 회복했었고 아이를 키울 수 있었거든요. 근데 또 한 가지 이 분만조리원이 없어진다는 것은 분만병원이 같이 따라서 연쇄적으로도 없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볼 수 있는데 분만병원이 있음으로 해서 산후조리를 유지하는 것이고 또 산후조리가 있기 때문에 분만병원도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언론에서 이렇습니다. 지금 핵심도시의 단톡방에 보니까 카톡이 올라온 거 제가 봤습니다. 12월에 출산인 산모가 제1병원의 그 산후조리원에다가 조리를 하겠습니다. 예약을 했는데 카톡이 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12월 말에 문 닫을 예정이라서 다른 곳 찾아오십시오. 라고 지금 와서 어떻게 찾느냐고 걱정 어린 그 카톡을 봤거든요. 거기에 달린 답글을 보면은 그럼 어떡하냐고 왜 김전에 제가 산후조리원에 문을 닫느냐고 여러 가지 그 젊은 엄마들 걱정입니다.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산후조리라는 것이 김천에 있어서 내가 선택할 수는 있겠죠. 물론 시설이 더 좋은 곳도 김천 말고 다른 곳 더 좋은 곳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김천에 있는 분은 김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김천에 있어서 선택해서 안 가는 것과 아예 없는 것은 큰 차이가 납니다. 왜 출산 때의 불안함 때문인가요? 그렇죠. 간연 저도 아이를 둘 낳아 보았지만 뭐가 문제냐면은 이 임신 출산이라는 거는 산모들은 내 생명을 담보로 해서 아이를 출산을 합니다. 남성분들은 그런 심각성을 참 모릅니다. 그리고 아이가 뱃속에 있음으로 해가지고 산모는 모든 신경이 아이를 양육하는데 뱃속에서 키우는데 신경을 다 쏟게 되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물론 출산 예정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이 아이라는 것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언제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태어날지 모릅니다. 각종의 현재 갑자기 아야 하다가 양소 터지게 되면 바로 병원에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 김천에 분만병원이 없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생명을 걸고 타도시로 아마 내달리 되겠죠. 아마도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심각한 정도가 아니고 깨끗하게 잘못하면은 산모 가는 도중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건 상황이 아니고 그 산부인과 병원에서 3년에 한 번꼴로는 꼭 어떠한 그 출생에 대한 사망사고라든가 산모의 사망사고가 일어납니다. 그게 왠지 아십니까? 출산 예정일이 있었어도
하지만 앞당겨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발생하는 겁니다. 네. 자, 이주영 위원장님, 네. 결국 인구 15만의 도시에 분만실 하나 없는 분만 취약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네네. 김천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네,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보건소에 가서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2017년 1679호 출산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법 입법 예고안에 보면 세 가지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여 출산 장려 지원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과시키는 내용이며, 두 번째, 안정적인 출산, 육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분만 및 산후조리원 시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정신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며, 세 번째, 난임부부 시술비가 건강보험 지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원 기준을 정하고 지원 신청 사항에 대해서 규정한다는 내용이 이번 2017년 1679호 일부 개정 조례안에 입법 예고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출산 장려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례안인 것 같은데 두 번이나 본회의 상정이 보류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박은진 기자님 내용 정리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이 저출산이 국가적인 재앙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김천시의회는 저출산 대책이 역행하고 있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 이제 의원 전부가 반대하는 건 아니고 일부 몇 명 남성 의원들께서 지금 반대하고 계십니다. 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보니 왜 지금 현재 출산 조례 장려지원 보면은 그 분만 지원 시설이가 하는 거 8가지 이번에 개정안 중에서 8가지 중에서 한 가지 나머지는 아무 문제가 논란되지 않고 한 가지가 뭐냐면은 분만 지원 시설에 대한 조례안이거든요. 네. 그게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분만 지원 시설에 대해서 그 지원을 하려면 출산과 분만을 같이 하는 곳이라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럼 그런 곳이 유일하게 김천의 제일병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의원에서는 제일병원이라는 곳은 개인병원인데 개인병원에다 왜 국가의 돈 세금을 주느냐라고 해서 문제가 되었었고요. 그러면 그 개인병원이 아닐 것 같으면은 공공의료기관인 김천의료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김천의료원에서 그러면 분만조리시설 하면 될 것이 아니냐 말도 나왔었는데 문제는 김천의료원에서는 안 된다고. 일단 시설이 없고 또 병원 산부인과 의사를 구할 수가 없고 또 너무 이제 공간이 협소해서 그 조리원 자체를 만들 수가 없답니다. 2004년도에까지 운영을 하다가 문을 닫은 상태죠? 네. 네. 아니 현재도 그냥 진료는 보고 있지만 네네. 출산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 네. 그런 상황이면서 그러면 이제 공공의료기관인 가장 지역민들의 어떤 그 의료시설에서 해야 될 공공의료기관인 김천의료원에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일 때 아마 김천에서 유일하게 이 조례가 개정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마 제일병원일 겁니다. 네. 그러나 이 조례안 자체가 문제 뭐냐면은 이 김천 제일병원을 지원하고 사는 조례는 아닙니다. 이 조례는 그 어느 곳도 제일병원이라는 명시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는 무슨 모든 다 자녀 가구라든가 뭐 난임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출산을 대책으로 세운 것이지 장려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왜 여기서 제일병원 이야기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단지 제일병원이 이 조례가 만들어짐을 해가지고 제일병원이 어쩌면 첫 번째로 수혜를 받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김천에 있는 많은 여성들 모성을 보호하기는 하나의 대책 아닙니까? 저는 이 조례안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제일병원이라는 이유를 갖고 통과를 안 시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보셨나요? 뭐 이제 확인되지는 않았고 여담입니다만 네. 뭐 개인병원에 어떤 의원께 가셨는데 뭐 불친절을 했다든가 네. 또 뭐 의료사고가 났다든가 그런 말도 하시는데 그건 제가 핑계일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이는 부분은 제가 이 말씀은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분의 명예훼손까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떤 선거 때 네. 어떤 그 제일병원의 어떤 분이 뭐 어떤 다른 여성 의원을 지원했다는 그런 것 때문에 감정도 있단 말도 하고 또 없던 부분은 어떤 의원께서는 또 내가 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영 아니더라 뭐 그렇게 하는 말도 들리고 확인되지 않았지만은 신빙성 있는 얘기들이 자꾸 뒤로 들려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내용 때문에 지원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어떤 지금 공적으로 만약에 네. 이 제일병원이
개인 병원이라서 세금을 주기가 힘들다? 그런 이유 같으면은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곳에. 제1병원에 없어도 분만시설이 사용 안 해도, 이용하지 않아도 우리 김천의 산모들이 편안하게 출산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병원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은 없는 상태이면서 무조건 이건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 산부인과 의사를 지금 확충하는 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김천에 산부인과 7곳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7곳은 그냥 일반적인 부인과 병원 진료만 하는 것이지 분만을 받는 곳은 유일하게 제1병원입니다. 왜 분만을 기피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출산 시에 확률상 통계적으로 아무리 그 의료 시설이 뛰어나고 의사의 병원 능력이 뛰어나다 해도 이상하게 보면 3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의료사고가 나는 곳이 산부인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또 그에 비해서 어렵고 힘들고 또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의사가 3명 있어야 됩니다. 의사가 3명이나 필요합니까? 예,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언제 태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항상 24시간 3교대로 그러니까 간호 인력하고 다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한 달에 1명이 태어나도 간호 인력과 의사는 3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이 산부인과는 기피하는 그리고 또 이제 의료수가도 다른 어떤 과에 비해 가지고 낮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은 많이 들고 어떤 수입은 적고 그러니까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주영 위원장님,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습니다. 인구 15만 혁신도시에 성장하는 중소도시인 김천에서 제대로 된 산후조리원이 한 곳도 없다는 것은 김천 시민들에게 큰 불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부 지원 산업인 타시군 분만치약지 지원 현황을 살펴본다면 60분 이내에 인근 병의원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상이 되며 국비 50%, 시비 50%의 지원 금액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선정 1차 연도에 12억 5억 5천, 선정 2차 연도에는 매년 인건비 5억 원이 출연된다고 합니다. 김천시청의 담당자분들께서는 지금 있는 제1병원이 폐원을 한다면 차선책으로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야만 하고 차선책이 없다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제1병원과의 업무 협약을 조금 더 지혜롭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몇 가지 상호 간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원받는 병원의 투명한 경영과 제대로 된 의료행위에 대한 자구 노력입니다. 2017년 12월 26일자 김천 인터넷 뉴스에 의하면 2017년 김천시 산모 1,100여 명 중에서 700여 명이 원정 출산을 떠난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그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아이를 낳았지만 여기 있는 산모들이 다 김천 지역 출신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가장 편한 곳이 친정동네입니다. 그러면은 친정 어머니 계신 곳에서 아이를 낳겠죠? 그것이 김천이 아니라는 말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제1병원이 뭐 어떤 어르신이 낙후됐다든가 병원의 어떤 그 의사의 어떤 의료 기술이 떨어진다다 그런 의미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다른 한편 부분은 전문성 결여에 대한 부분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재정 지원은 투명한 지출 내 확인 없이 무조건적인 재정 지원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김천시 출산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대장 등 비치의 의무에 해당합니다. 출산 장려금 등 지원 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의거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 지역 병원에 비해 유독 사고가 많은 제1병원 산부인과의 사고 재발에 대한 자구 노력도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김천시의 명확한 재정 지원과 기지원된 내용에 대한 보완, 감시책 마련입니다. 여타 다른 지원되는 단체는 정기적인 감사를 받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정 지출 후 투명한 내역 확인과 보완, 감시해야 할 의무, 이 또한 재정 지원 후에 김천시의 당연한 역할이며 공신력 있는 전문가 집단의 보완, 감시 체제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천시청이나 시의회 그리고 김천 시민들이 김천에서 하나뿐인 제1병원 산후조리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이유 없이 반대하는 것도 무조건적으로 찬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2018년 2월 7일 현재 김천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전체 설문자 939명 중 95.2%가
894명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찬성한 내용이 있고 2018년 2월 9일자 김천화학신문 특정병원 산모조리원의 예산 1억 지원에 관한 시민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에서는 74%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기사를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또 거짓된 정보에 현혹되는 어리석은 김천 시민도 없습니다. 2017년 12월 26일자 김천 인터넷 뉴스에 의하면 일면에서는 김천시 산모 1,100여 명 중에서 700명이 원전 출산을 떠난다는 기사가 있으며 바로 다음 장인 이면에서는 800명으로 잘못된 표기도 있었으며 대한의학회에 따르면 월 40명이 분만을 하게 되면 산부인과의 적자는 월 3천만 원이라고 보고된 내용에 따라 제1병원 측에서 제시한 2016년에 400명 정도라는 수치를 대입하면 월 평균 33명 정도 분만한다는 가정하에 2018년 2월 21일 황학신문 기사 내용 중 연 1억 7천 정도의 적자, 이 내용은 김천시 의회록 속기록에 있으며 김천시 보건소 금강정진과장님의 보고에 의한 공식적인 기록입니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1월 25일 한길뉴스, 2018년 11월 23일 김천 인터넷 뉴스, 김천시 보도자료 2018년 11월 기사에는 매월 수억 원의 적자를 감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 또한 김천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김천 시민들의 등을 돌리게 한 이유라고 생각하며 상호 불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약속이 지켜지는 한 김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제1병원 산후조리원에 대한 재정 지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박원진 기자님도 시청자들께 마무리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지원 조례가 부결돼서 그러니까 조리원이 없어진다면 아마 공공산후조리원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예를 들면 여주 같은 경우에 2016년도에 산후조리원을 시작해서 아직까지 내년 3월 오픈 예정입니다. 하나 그 들어간 비용을 산출해 보니 그 대지 땅값 빼고 건물 건축비만 한 47억이 들어갔습니다. 47억 정도. 그리고 연 운영비가 7억 한 8억 정도 나온다는 것이죠. 연 수입 자체가. 그러면 이런 경우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비를 40% 지원하지만 경상북도는 도비를 제일 많이 지원해 30% 정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땅값 빼고 건축비만 47억 들어가고 있는데 30%만 도비받고 나머지 다 11을 매칭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 봤을 때, 자, 과연 그렇게 세금 말씀하시는 의원들께서 무엇이 과연 김천시를 위해서, 그리고 현재 이 분만 취약지구로 지정되려면 김천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근 도시 구미가 30분 이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그러면은 설사 지정을 어떻게 해서 지정받는다 할지라도 3년간은 김천에 있는 산모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인근 뭐 칠곡이나 구미로 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김천의 산모들이 목숨을 걸고 가야 된다는 똑같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행정이라는 것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모든 그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합니다. 물론 최선도 있겠지만 그것이 행정입니다. 김천시 의원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어떤 부분에 있어서 투명성이라든가 어떤 부분에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시의회 의원은 공인입니다. 공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시민들이 공복이고 공인이라는 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우선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개인 감정이라든가 어떤 당략에 의해서 움직여서 돼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본인들은 공인이시기 때문에 과연 그 자리에 있게 해주신 분들이 과연 그분들한테 무엇을 원할 것인가 하는 생각. 시민을 우선을 두고 모든 시조례라든가 예산을 심의할 때 시민을 우선으로 생각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공인의 의미고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자,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김천,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도시 김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시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행정관, 정말 가려운 곳을 끌어줄 수 있는 정치, 그래서 정말 살기 좋은 김천이 되길 바라며 이슈앤 토크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앤 토크는 다음 시간에도 김천의 현안이나 문제점을 달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